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의 뻥이죠.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뉴스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오바마처럼 수시로 브리핑하고 시민들과 격이 없이 얘기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뻥이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 의도와 다르게 뻥이 됐습니다. 단적인 것은 기자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6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0년엔 그 유명한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 발언이 나왔습니다. 2019년엔 경기방송 기자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 반이나 됐는데 6번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그동안 대통령 얼굴을 TV에서 많이 봤는데 이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회견과 단순 발표는 다릅니다. 기자회견은 일정 시간 동안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유있게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 떨어지는 질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기자회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1년에 13번이나 기자회견을 했죠. 그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연평균 8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4번 이상 했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만남 등 의견 수렴 횟수가 34.6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소통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토론의 달인답게 TV 프로그램에서도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과의 대화, 기자들과의 난상 토론이 유명했죠. 대통령 기록관에 남아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성명과 담화문 횟수가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 두 분이야 워낙 소통을 잘했던 분들이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아이콘이다 라고 당시 야당으로부터 공격도 좀 받았잖아요. 이것도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에 3번 이상 기자회견을 했고 일반 연설 횟수도 162차례나 됩니다. 이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보다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중 5차례 기자회견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질문을 정해놓지 않고 즉석에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18년 문 대통령의 첫 신년회견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진 소통 모습에 큰 화제도 됐잖아요. 말 그대로 미리 질문을 짜지 않고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데 이 얘기는 즉 껄끄럽고 비판적인 얘기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취임 초이다 보니 날선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회담처럼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죠. 특히 취임 초기 남북대화 성과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불통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불통이 터졌습니다. 당시 야당과 다수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윤미향 사건, 박원순 사건처럼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KBS, MBC를 통해서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도 진행했잖아요. 당시에 각본이 짜여져 있지 않은 게 눈에 보여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생각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소통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노력도 했는데 입장 회견이 없었다고 불통을 얘기하는 건 좀 오바 아닌가요? 아니 할 말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이야기처럼 말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처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수록 침묵은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갈등이 되는 이슈에 대한 용인과 긍정, 수용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국과 윤미향 사건에선 야당이 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원순 사건 때도 대통령의 공감과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장제현 사건과 미투 때는 적극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은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인 세종은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의를 통한 것이 63%, 명령은 29%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세조는 정반대였고요. 민주사회에서 소통은 권력자의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점점 불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은 뻥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